자, 계속해서 34번 들어갈게요. 자, 넘버로 보니까 뭐야? 많은이죠. 이 아이는 many하고 같아요. 셀 수 있는 게 많은 겁니다. 더로 들어가면 안 돼요. 사소하지만 이런 거 내는 학교도 있어요. 더는 전혀 뜻이 다릅니다. 자, 많은 이 조사 연구들이 보여주었다. 어떻게 전문가들이 expert 분야죠. 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종종 경험하는지 뭐를 어려움들을 경험한다. 전문가들이 어려움들을 경험한다. 자, 어떨 때 소개할 때 뉴커머들을 신입생들을 그 분야로 소개할 때 전문가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겪는지를 보여주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한 진짜 가짜로 해본 게 아니라 진짜 훈련 상황에서 닥터 파멜라라는 사람, 파멜라 힌즈라는 사람이 발견했다. 뭐라는 걸? 사람들이 하고 이 엑스퍼트는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전문인 이렇게 사용하는 것에 전문인 사람들이 뭐를 사용하는 것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에 전문인 사람들이 놀랍도록 뭐 하더라? 덜 정확하더라.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전문가니까 더 정확해야지. 이게 아니라고요. 덜 정확하더라. 누구보다 오히려 초보 폰 사용자들보다 초보 노비스. 근데 진짜 그냥 기술적인 문제라면 전문가가 왜 전문가겠어? 초보보다 더 잘하니까 전문가고. 초보는 왜 초보겠어? 진짜 처음 하니까 그럴 텐데. 근데 어떻게 전문가가 초보보다 덜 정확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에 있어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저 지금 얼마나 오래 그게 걸리는지 사람들이 배우는 게 사용하는 법을 휴대폰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게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여기서부터 이 부분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정말로. 특히 이 문장은 How long it takes people 이 시간이 걸린다라는 it takes의 표현은 서술형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예 이 부분은 암기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결국 초보자가 휴대폰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 거냐를 판단하는데 초보자보다 덜 정확하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전문가는 생 초보인 사람이 이거 배우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전문가는 한 2시간쯤 되지 않을까요? 초보자는 당연히 걱정되니까 아 이거 하루 안에 다 할 수 있나? 이렇게 한다고. 근데 누가 맞다고? 초보자가 더 맞다고. 전문가들은 왜 그럴까요? 될 수 있다. 어떻게 돼버려? 둔해지게 될 수 있다. 예민한 게 아니라 뭐에 둔해지게 되냐? 얼마나 한 임무가 힘든지에 대해서 덜 예민해져 버린다. 누구한테? 그 초보자한테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에 둔해져 버린다. 그런데 그것이 효과다. 어떤 효과냐?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referred to 어떻게 되는 효과? 지칭되는 효과. 이거 수동이에요. 그리고 to 달려 있어야 되고요. 뭐라고 지칭되는 효과야? 이게 바로 지식의 저주라고 지칭되는 효과예요. 이게 즉 오히려 얘들 지네가 잘하니까 쉬워 보이니까 금방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남들한테 어려울 거라고 잘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이 닥터 힌스는 보여줄 수 있었다. 뭐라는 걸? 이거 뭐 하면서라고 할게요. 뭐 하면서? 사람들이 얻으면서 그 기술을 얻으면서
그들은 그 후에 시작했다. 뭐 하기를? 그 어려움의 수준을 지네들이 잘하게 되면 잘하게 될수록 어려움의 수준을 뭐 한다? 과소평가하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이 과소평가하고 같은 단어를 반드시 이걸 알아야 돼요. depreciate입니다. 알아야 돼요. 그 기술의 어려움의 수준을 과소평가하기 시작한다. 사람은 자기가 잘하게 되면. 근데 그 참가자들은 심지어 과소평가했어. 또 나왔죠? 얼마나 오래 여기까지 가야 되나요? 이것도 또 얼마나 오래 구문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까지 있냐면 대과거까지 있어. 여기 헤드 PP.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전인 거잖아요. 지금 얘가 더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그게 걸렸었는지. 누가? 자기들이 습득하는데 그 기술을 더 이른 세션에, 더 이른 회차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옛날에 배웠을 때 얼마나 오래 걸렸었는지도 과소평가한다. 실제로는 본인도 한 하루 걸렸는데 나도 배울 때 한 서너 시간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 이거예요. 자, 분사구문입니다. 알면 이렇게 해주시고요. 대비아라는 걸 알면 전문가들이 뭐 한다? 잊어버린다는 걸 알면 얼마나 그게 어려웠는지를, 그들이 배우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잊는다라는 걸 알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그 필요성을, 봐야 할 필요성, 그 학습 과정을 뭐를 통해 봐야 되니?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결국 주제인데. 그러니까 선생의 눈으로 봐야 돼? 학생의 눈으로 봐야 돼? 학생의 눈으로 봐야 돼. 아무리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해를 해주려고 해도 결국 자기 눈대로 보게 돼 있다 이거야. 뭐라기보다는 만들기보다는 가정들, 뭐에 대한 어떻게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가정을 하지 말고 이거 3시간이면 배워야 하잖아 이런 식으로 어때야 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자기 눈으로, 학생들의 눈으로 봐야 된다. 알겠죠? 네. 자, 다음 39번 갈게요. 자, 어떠한 두 동물들도 똑같지는 않다. 노가 있으면 않다 이렇게 부정문을 해야 됩니다. 똑같지는 않다. alike. 다 다르다 동물들은. 자, 동물들은 어디로부터 나온 동물들? 똑같은 배. 똑같은 엄마란 얘기죠. 똑같은 배에서 나온 동물들은 그래도 보여줄 거야. 약간을, 그 똑같은 특징들 중에 약간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도 다른 놈들보다는. 근데 그래도 정확히 똑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same 다음에 이제 뭐랑? 서로랑 정확히 똑같은 건 없어. 그러므로 그들은 반응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는 반응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동안에 이 치료 회차 동안에.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일단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또 똑같은 동물은 있다 없다? 없다. 유전적으로도 다 달라. 그 다음에 또한이 나와요. 또한이. 지금 여기서는 환경적인 요소들을 얘기를 할 거죠. 그래서 environmental, 환경적 요소들도 또한, 이게 1번이고요. 그러니까 2번이죠. 또한 결정 지을 수 있다. 어떻게 그 동물이 반응할지를 그 치료 동안에. 예를 들면 한 고양이는, 구조센터에 있는 한 고양이는, 이런 환경에 있는 고양이는 반응할 거야. 매우 다르게 반응할 거죠. 다르다라는 말 뒤에는 대니 오면 뭐와 다르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고양이와 어디에 있는, 이건 인하고 똑같고, 가정의죠. 가정의
집 환경 속에 있는 고양이와는 다르게 반응할 것이다. 게다가 이 글의 구성 이제 세 번째 또 뭐가 다르냐는 거야. 환경도 다르고 또 동물들은 어떤 경험하는 이런 힐링을 육체적 질병에 대해서 힐링을 경험하는 이런 동물들은 반응할 것이다. 다르게. 뭐와 다르게? 그들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육체적인 병 때문에 치료받는 애들은 또 누구하고 다르겠냐? 그들과 다르게. 이 그들도 잘 맞춰줘야 돼요. 동물들입니다. 애니멀스니까 복수니까 대시 아니라 도우즈예요. 받아들이는 그들. 힐링을 받고 있는 그들. 동물들이죠. 뭘 위해서? 그러니까 육체 질병 때문에 받는 애들은 뭐랑 다르겠어? 감정적인 혼란 때문에 치료를 받는 애들이랑 다르겠죠. 자, 이래서 선천적인 요인이 다르면 당연히 치료도 달라져야 되고 또 다른 환경에 속해 있는 애들은 또 당연히 다른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병의 종류에 따라서 육체적인 병이냐 감정적인 병이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받아야 하고 자, 그래서 이런 점을 마음속에 두고서 모든 힐링 회차는 치료 회차는 탐험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다 다르게. 그리고 각각의 이런 치료는 어때야 되냐? 조정되어야만 한다. 맞추기 위해서. 뭐에 맞춰줘야 되겠어? 다 지금 전부 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보편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필요에 맞추기 위해서 그 동물에 너는 배우게 될 것이다 하면서 네가 가면서 배우게 될 거야. 그러니까 동물병 의사한테 쓰는 말 같죠. 치료는 끊임없는 배움의 과정이니까. 됐죠? 쉬운 질문이었어요. 자, 40번 가겠습니다. 자, 우리 정신은 마음이라고 하지 말고 정신은 가지고 있다. 부분들을 어떤 부분이냐면 수동이죠. 알려져 있는 뭐라고 알려져 있는 의식적 정신과 무의식적 정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냥 간단하게 의식, 무의식 이렇게 할게요. 자, 우리의 정신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돼 있다. 무의식은 얘부터 먼저 설명하네요. 매우 빠르다. 자, 이렇게 나눠서 설명할 때는 이렇게 대립 요소를 나눠서 설명할 때는 그 특징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무의식은 빠르대요. 행동하는 게 빠르다. 그러니까 무의식이니까 작동하는 게 빠르다. 뭐 이런 거면 되겠죠. 그리고 deal with 뭐 처리하다. 처리하지 않는다. 감정을 처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의식을 미리 얘기하자면 우리가 막 공 날아오면 무의식적으로 피하잖아요. 그걸 왜 반사라고 하잖아요. 반사적 행동. 이런 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무의식. 그러니까 공 날아올 때 피하는데 무슨 감정을 처리하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빠르게 휙 나도 모르게 피하는 거지. 무의식적으로. 자, 그것은 그러니까 무의식은요. 처리한다. 기억들을 너의 반응들의 기억들을 삶에 대한 반응들의 기억들을 그러니까 네가 어렸을 때 공이 날아오는데 못 피해서 맞았다. 혹은 뭐 몇 번 피해봤다. 그런 기억들이 몸에 배어서 반사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지. 너의 기억들과 너의 인식 이런 것들을 처리한다. 그러나 의식은 그런 거다. 이 대명사로 쓰인 원이에요. 자, 어떤 거다? 의식은 네가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은 통제력을 가지는 것이다. 의식은 말 그대로 네가 네 생각이니까 네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의식은 네 맘대로 안 되죠. 공 날아오는데 내가 안 피하고 싶다고 안 피해지냐 이거야. 안 되잖아. 하지만 의식은 통제가 된다. 자, 너는 생각을 한다. 의식에서는 너는 고를 수 있어. 자, 캐리온이 계속하다거든요.
이게 의문사 투부정사인데 뭐 인지니까 계속 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한 생각을 계속 할지 혹은 더 할지 거기다 감정을 더 할지 이건 그 생각이겠죠. 그 생각에다가 감정을 더 할지 그리고 이것이 부분이야. 너의 정신에 어떤 너를 실망시키는 정신의 부분이야. 빈번하게. 왜냐하면 자 감정을 더 할 수 있다라는 게 왜 너를 실망시키냐? 왜겠냐? 감정들에 의해 연료를 받으니까 너가 만들어버릴 수 있거든. 틀린 결정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공이 날아올 때 피했다. 나도 모르게. 여기 감정이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그리고 피한 결정은 맞는 결정이야. 근데 의식은 자꾸 감정이 개입될 수 있고 감정이 개입되면 우리는 뭐한다? 틀린 결정을 내릴 수 있잖아요. 때 너의 판단이 감정들에 의해서 흐려질 때, 구름 껴질 때 이렇게 할게요. 클라우디드. 이것이 투입한다. 편견을 투입해버린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다른 부정성들을 투입해버린다. 어떤 너를 홀드백, 붙잡아버리는. 거미가 무서워? 어두운 게 무서워? 있다. 이유들이 이러한 두려움들의 모든 것들에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긴 하겠지.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 두려움들은 기원한다. 어디에서? 의식에서 기원하는 것들. 얘네들은 공이 날아오는 게 피한다. 이런 거는 감정도 없이 그냥 피하잖아요. 근데 무섭다라는 건 감정이야. 감정. 그러니까 이 감정은 결국 뭐? 의식이 담당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네가 생각해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었다는 거야.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들은 오직 될 뿐이야. 이것들이 진짜 두려움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떨 때? 무의식적인 정신이 너의 반응들을 기록할 때 이게 완전히 무의식으로 넘어가야 진짜 두려움이지. 정말 네가 너도 모르게 무서워서 확 피하게 되는 그런 게 진짜 되는 건 무의식으로 넘어와야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